안녕하세요. 김정주입니다.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에게 흔히 하는 조언이 하나 있죠. 신혼 때에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주 싸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비단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주도권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쉽게 가질 수 있는지, 또 주도권을 통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 누군가와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을 것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와 집안일을 상의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셨을 테고, 직장인이라면 선후배와 업무 분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겠죠.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물며 기업 경영이나 국가 간 전쟁에서 주도권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기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특히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는 어떻게든 적을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도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주도권과 전투 현장에서의 주도권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주도권이란 전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서서 주도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 최강국 미국은 약소국에 대해 이미 일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정치나 외교적으로 큰 입김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주도권은 상대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투 현장에서의 주도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투 현장에서의 주도권은 전투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 현장에서도 힘이 센 척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의 허점을 공격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해서 전투 현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자는 주도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래서 능이 적지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능이 적지사명, 즉 적의 생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힘이 아주 우세해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상대가 아닌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국력과 군사력이 적보다 강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서 의지가 확고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투 현장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는 친히 불치어인이라 했습니다. 적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적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손자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손자는 전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전투 장소와 싸우는 시간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어디서 싸울지, 또 언제 싸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전적분, 즉 나는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키라고 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내가 압도적 우세를 발휘해 쉽게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적 부대 간의 상호 지원 및 협조를 방해해야 합니다. 적의 전투력이 세더라도 적끼리 상호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병력은 노는 병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적이 많은 병력을 갖췄더라도 막상 전투 현장에 투입된 적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보다 전체 병력 수는 적더라도 전투 현장에서는 적보다 상대적으로 전투 병력이 많아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즉, 정보력을 지녀야 한다는 건데요. 우세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먼저 움직일 때 보다 효율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자는 주도권 확보를 위한 5가지 노하우를 강조했는데요. 기업 경영에서도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입니다. 일명 초록색 창으로 통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선점했고 여전히 국내 1위 검색 엔진으로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게는 한 가지 뼈아픈 실책이 있었죠. 바로 PC와 인터넷 검색 시장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으로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주도권을 카카오에 내준 네이버는 어떻게든 이를 만회해 보려고 했지만 카카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국내 시장 대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네이버는 일찌감치 일본에 진출해 자신들의 주특기인 검색 엔진으로 승부를 내려 했는데요. 일본 시장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에는 야후가 굳건히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고 구글이 그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로서는 2위인 구글의 벽을 넘는 것조차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간 일본 시장에서 겉돌던 네이버가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서 카카오에 빼앗겼던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것이죠. 혹시 라인시테라는 일본말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라인해라는 뜻의 이 말은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라인이 일본의 모바일 메신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이버의 전체 매출의 35%가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전부 라인 덕분이라고 하죠. 실제로 네이버 라인은 일본 메신저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 실사용자만 약 7,50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는 무려 1억 8,600만 명이라는데요. 어떻게 국내 시장에서 밀린 네이버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걸까요? 네이버는 2009년 6월 네이버 재팬의 시험판을 오픈한 후 국내에서 성공한 지식인 검색 서비스와 같은 네이버 마토메를 무기 삼아 일본의 검색 엔진 시장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네이버 지식인으로 성공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시장을 사로잡으려 했던 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뉴스, 블로그 등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해가는 방식, 즉 같이 만들어가는 서비스였던 마토메는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네이버가 이끌어낸 반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마토메 같은 일부 서비스만 주목받았을 뿐 검색 엔진으로서의 네이버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건데요. 이때 네이버가 일본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당시 일본 내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일본의 대부분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전할 수조차 없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일본인들을 본 후 네이버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들어갑니다. 지진이 잦아 수시로 전화 연결이 끊기는 일본에선 위급한 순간에 빠르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가 반드시 필요할 거란 확신을 얻은 것이죠.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다고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요긴하게 쓸 거라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일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미국의 왓츠앱과 같은 앱이 서비스되기 전이었는데요. 네이버는 바로 이 틈새를 공략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라인을 개발해 출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딱히 눈에 띌 만한 모바일 메신저가 없었던 일본 시장, 그리고 그동안 검색 엔진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겪었던 도전과 실패 덕분에 빠르게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해 6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반년 만에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이 1,000만 회원을 끌어모으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한 셈입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고 단 5년 만에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키우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비록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선 카카오의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신 더 넓은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려 꾸준히 도전했고 마침내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향해 주도권 확보에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탄탄한 내공을 갖췄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는 일본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미국과 유럽 시장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내에서 비대면 소모임을 위한 소통의 도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밴드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이버가 또다시 라인과 같이 성공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주도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전략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무기가 됩니다. 특히 어떤 일로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할 때나 이해관계에 대립이 생길 때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보러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을 좀 깎고 싶어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자가 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진 여러분은 가격을 깎을 생각도 못한 채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자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여기보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곳의 가격이 더 싸다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을 성공시키고 싶은 부동산 중개자는 지부 가격을 좀 더 깎아서라도 붙잡으려 했겠죠. 누가 먼저 계약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판을 더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계약이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베트나입니다. 하버드대 협상 교수인 로저 피셔와 윌리엄 유리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협상이 결렬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에선 내가 아니어도 이 집을 계약하려는 B가 베트나가 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 집보다 더 싼 집이 베트나가 되는 겁니다. 프로 협상가들은 협상을 하기 전에 나의 베트나가 무엇인지 항상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에게 좋은 베트나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서 그 판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베트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휴스턴이라는 전기전력회사가 있었습니다. 휴스턴 전기전력회사는 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대량으로 구입해야 했는데요. 석탄을 회사 발전소까지 운반하려면 반드시 철도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발전소까지 오는 철도는 단 한 곳, BNSF 철도뿐이었다는데요. 문제는 이 철도 회사의 행포가 점점 심해진 겁니다. 연간 계약료는 점점 높아져 무려 1억 9,5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서비스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마땅한 대안, 베트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고민 끝에 휴스턴은 경쟁사를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바로 북미 철도 점유율 1위의 유니온 퍼시픽과 협상에 나선 건데요. 사실 유니온 퍼시픽의 철도는 휴스턴의 회사 발전소까지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마일의 선로를 연장해야만 했는데요. 그 비용이 약 2,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나로 자그마치 280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선에서 선로를 연장했고, 결국 협상의 판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BNSF 철도가 휴스턴 전기전력회사에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휴스턴은 유니온 퍼시픽과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 첫 해에만 1,000만 달러 절감한 것으로 2년 정도 후면 선로를 연장한 비용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액수였습니다. 이처럼 베트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베트나가 없을 수 있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주도권은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한 집단의 리더만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아니어도, 권력이 없어도 주도권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분야에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상사나 윗사람보다 더 큰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팀원들마다 각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일의 능률과 성과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부지런함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는 것이죠. 손자는 전투 지역에 일찍 가서 기다리는 부대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손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모토가 있습니다. 15분 전 위치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15분 먼저 출근하면 밤사이에 회사 안팎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체크하고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사와 선후배 동료들이 출근하면 자신이 미리 파악해 놓은 사항을 상사나 동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15분 전의 위치가 그날 업무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것이죠. 만일 그날 회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 장소에 남들보다 15분 먼저 가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의 발표자는 누구인지 미리 파악해 놓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질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의가 시작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 약속이 있다면 약속 시간 15분 전에 식당에 미리 갑니다. 그리고 손자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상대보다 정보 우위에 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사전 예습이 필요한 것이죠. 충분한 예습을 한다면 주도권을 잡기가 쉽죠. 예를 들자면 업무상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그 식당의 주요 메뉴는 무엇인지, 가격대는 어떤지 파악해 놓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취향은 무엇인지, 레스토랑의 특별 메뉴는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는다면 식사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거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상대의 취향을 미리 알아둔 다음 어떤 코스로 데이트를 할지 미리 정해놓으면 시간과 데이트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죠.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호감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도권이란 누구나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 일상 곳곳에 발휘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투를 할 때나 기업 경영을 할 때, 그리고 개인이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때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과 조직 앞에 놓인 불리한 사항을 유리하게 바꿔 장악할 만한 협상력이 있어야 하고 돌파력과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장악한 주도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것이 되겠죠.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리드하여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과 나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 때 행복 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